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 하시죠.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장 또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권주가 급락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레전드의 해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조정장을 좀 견뎌내야 될까요? 예, 오늘 이제 증권주가 빠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실적 장세가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실적 장세의 차별화 전략 관점에서 상대 가치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죠. 오늘 증권주의 하락은 결국은 예고했던 대로 유동성 장세가 급격히 유치가 좀 되면서 유동성 장세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인 증권업종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이 충분히 실적은 괜찮았지만은 유동성 장세에 특별히 많이 좀 수혜를 좀 받았고 실적 이상의 어떤 오버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하락폭이 크게 좀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장세가 움직이는 장세니까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에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주제도 실적 장세, 즉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종목수로 따지면 아직 뭐 반 정도도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굵직한 시가총액 200위권 이내 종목들이 대부분 발표가 좀 됐고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의 업종별로 실적에 따른 어떤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결국은 그 한 해의 어떤 실적을 가늠한다는 관점에서 1분기 실적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해 드릴 부분 자체는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업종별로 뚜렷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업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을 점검을 해보고 또 2분기 이후에 실적 전망과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최근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올해 연간 실적 추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 관련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이 급격하게 최근에 잘 가다가 꺾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가 바로 또 하락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판단한 현재 어떤 주식시장 자체는 결국은 경기 변동과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경기 수준을 감안한 현재 어떤 주식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실적을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는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전개되죠. 일반적으로 경기에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식시장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현재 국내의 경기 수준을 따진다면 지금은 어떤 분들은 침체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약간 회복기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현재는 침체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최근에 4월 30일 날 발표된 국내 3월달 산업 동향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경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잠깐 회복 저진을 보였던 산업 생산 활동이 다시 3월 달에는 다시 0.4% 정도 감소를 했고,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동행지수 자체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수준은 상당히 안 좋죠. 최근에도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기 성장률 달성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할 정도로 경기 수준이 상당히 안 좋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완만하게 회복 단계에 진입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경기 변동과 관련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위치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즉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약간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현재 지금까지 펼쳐졌던, 지난주까지 펼쳐졌던 유동성 장세가, 금융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던 거고요.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실적 장세에 이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에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의 위치는 어떻게 보나 지금은 실적 장세가 전개되는 거고, 실적 장세는 그래서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기반을 두고 투자를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는 결국은 경기 수준 자체가 얼마만큼 완만하게 진행이 좀 되면서 연착륙하느냐가 따라서 실적 장세가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 3년 정도까지 진행이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재 실적 장세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는가. 물론 만약에 경기 회복 자체가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안 좋고 종합지표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차별화된 실적 장세가 진입된다는 관점에서 현재 주식시장은 충분히 조정 국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자, 실적 장세인데, 자,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제가 그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시가총액 2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실적을 제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한 자료입니다. 표에 나타난 자료는 발표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만 제가 몇 개 종목을 골라놨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업종으로 따지면 하학업종, SKC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S오일, SK이노베이션이 포함이 된 화학 종유 섹터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는 일반적으로 10% 정도 상회하는, 예상 실적도 10% 정도 상회한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무난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보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20% 이상 상회한 실적이 나왔으면 대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화학 섹터들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IT 업종에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 자체 KTNG가 담배값 인상 때문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은 대우증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실적이 발표된 업종을 따진다 한다면 가장 서프라이즈 업종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화학업종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오늘은 화학업종들이, 물론 화학업종 중에서 현재 지금 하나케미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일부 정보들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고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된 화학업종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을 먼저 정유 업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업종은 현재 지금 GS만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고 SK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S오일이 최근에 지난주에 후반에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두 개 회사의 어떤 합산 영업이익 기준에서 5,500억이 넘었으니까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무려 한 79%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 자체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괜찮았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원유 재고에 대한 손실 감소폭이 좀 축소가 된 영향이 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정리하지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재고 손실 자체도 축소가 좀 되기 때문에 1분기와 유사한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유가 추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유가 추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유가의 전망 자체는 대체적으로 2월 달에 유가가 급락을 할 때 일부 국제 금융기관들이 전망한 추이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CT그룹에서만 2분기 때 35불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전망했었는데 대부분 국제 금융기관 쪽에서는 48불에서 50불 정도의 저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에서는 유가가 68불에서 70불 정도까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 예상대로 전개가 된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감안한다면 충분히 2분기, 3분기 이후에도 정유업종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정유업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을 근거로 한 최근의 추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2,3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1조 3,688억 정도까지 영업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인 것 같고요. SO일도 작년 2,800억 적자했었는데 9,900억 정도까지 이익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GS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250억 정도 증가 좀 되면서 연간으로 6,000억 정도의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 일단은 표를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하고 SO일이 지금 PER 기준에서 11배 내지는 GS 같은 경우 12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11배, 12배 정도가 본다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들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국내 기업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위치에 점유를 하고 있는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브란 텍사코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차이나 페트로 차이나라든가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타이오일이라든가 관련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국내 기업들의 PER 기준을 본다면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작년도에 유가가 급락하기 전에 미국의 엑스런모빌이라든가 세브란 텍사코의 PER이 12배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 실적이 지도는 종목들은 안 좋은 이유 자체는 유가 하락 부분이 얘들은 직접 원유를 채취를 해가지고 파는 쪽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데 대체적으로 세브란 텍사코라든가 엑슨모빌이 에너지 업종이 실적이 좋을 때도 PER 기준에서 13배 이상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SK이노베이션과 SO일 같은 경우도 현재 11배 정도 수준이지만 대체적으로 13배 정도가 어떤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SK이노베이션 좀 대표적으로 정유업종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PER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다 11.1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죠. 이 정도는 충분히 올해 1조 3천억 정도까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전제해 본다 한다면 증권회사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가장 낮게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4월 29일, 30일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 다시 분석 보고서를 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낮게 목표 가격을 제시한 증권사가 11만 8천 원이고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17만 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SK이노베이션의 적정 가격은 14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전에 세브란 텍사코라든가 그다음에 엑슨모빌이 장이 좋을 때, 업황이 좋을 때 PER이 13배였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13배 이상 적용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13만 5천 원 정도가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적정한 매도 목표로 파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하학업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학업종은 조금 전에 정유 2사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 가이던스를 평균적으로 25.4% 정도 상회한 것 같습니다. 화학 3사라는 것 자체는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된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를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들 관련 업종들도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의 스프레이드 개선 효과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2분기 이후에도 오히려 조금 전에 정유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돋보이는 게 정유업종에 비해서 하학업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학업종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최근 실적이 좋았던 대한유화라든가 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서 국도화라든가 영보화학 정도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들 관련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을 다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PER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조금 전에 정유회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정유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들 관련 종목들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자체라 정유업종 상태는 상당히 유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지만은 이들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들 화학 관련 소재 섹터들이 약간의 멀티플 약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본다 한다면 여전히 표를 근거로 본다 한다면 예상 실적을 근거로 본다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가장 싸 보이는 주식이 대한유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SKC라든가 효성 같은 관련 종목도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밸류션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들 관련 종목들도 글로벌 시장에 지금은 우리 시장의 또 주도권은 외국인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 업종 소속된 업종 중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여러분들이 분명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국내 시장만 보면 안 되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업종 내에서 얼마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들 관련 종목들도 본다 한다면 자, 롯데케미칼하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LG하고 효성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은 미국에 있는 다우케미칼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듀퐁사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바스프라든가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포모사라든가 아시아 관련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충분히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그렇던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PER로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있죠. 미국의 다우지수의 PER이 지금 16배, 17배 되는 수준이고 현재 국내 종합주가지수 2100을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예상 PER이 지금 11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본다 한다면 국내 시장이 그렇게 PER 기준에서는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케미라든가 듀퐁에 비해서는 싸지만은 그들 국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느 정도 할인 요소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뚜렷하게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PER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하약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관련 종목입니다. 관련 종목 중에서 LG화학은 일단은 LG화학은 증권회사에서 목표한 가격은 평균 가격이 32만 원입니다. 32만 원이고 32만 원대고 가장 낮게 제시한 데는 28만 2천 원이고 이것도 실적 발표 이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게 잡은 데는 36만 원인데 개인적으로 LG화학의 목표 주가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조금 전에 듀퐁이라든가 다우케미칼의 PER이 17배입니다. 현재 지금 LG화학의 PER이 15.4배이기 때문에 그들 관련 기업들 이상의 어떤 멀티플 PER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17배 정도가 맥시멈 정도 해당되는 30만 원 정도가 LG화학의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었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인데 1,800 정도가 좀 나왔으니까 1,780억이 나왔으니까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이 21,380원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6, 7개 증권사를 좀 보다 보니까 PER이 지금 12.5배이네요. 현재 관련 기업들은 조금 전에 이제 LG화학이 PER이 17배면 LG화학은 충분히 실적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아래권에 있는 종목이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합성 고무 분야라든가 MG라든가 관련 부분이 최근에 실적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충분히 목표 실적은 좀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목표하고 있는 가격은 최소한 가장 낮게 잡은 데가 27만 원이고 가장 높게 잡은 데가 36만 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의 적정 주가는 조금 전에 LG화학의 PER 17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배 정도 적용을 하는 가격인 32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점검해 드렸던 거고 가장 조금 전에 표를 보시다시피 가장 실적 증가가 뚜렷하고 PER 기준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대한유화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이 제가 판단하기에 대한유화하고 그다음에 효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장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때 가장 시장 예상치를 거의 70%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었는데 2분기 때도 이지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좀 되면서 1분기 때 550억인데 2분기 때는 650억 정도까지 영업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실적 목표 주가가 상향폭이 가장 큰 게 대한유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0만 원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이 있었는데 최근 시작이 나오면서 가장 높게 잡은 데는 30만 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30만 원 간다 한다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1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즉 조금 전에 롯데케미칼이 15배고 그다음에 LG화학이 17배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싸 보이는 게 대한유라는 관점에서 가장 하하업종의 탑픽 종목으로서는 여전히 대한유화를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떴는데 여전히 실적이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종목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가 실적이 가장 좋게 전개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섬유라든가 산자라든가 중공업 사업 부분 자체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부진했던 무역이라든가 건설 부분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2,200억 영업이익에서 약간 못 미치는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강화된다는 관점에서 PER 기준에서 12배 정도 적용하는 1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에폭시 수지 시장 점유율 1위로 1위 회사가 글로벌 시장의 거의 2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 배당 수익도 2%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장기 안정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떠서 오늘 조정폭이 나오는데 조정 구간에 충분히 접근한다 한다면 기업 내용사는 88,000원, 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화학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 1년 실적을 단기 수익상으로 상회한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체는 PVC를 원재로 해가지고 바닥재인 바닥마루를 만드는 회사고 전방산업 자체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건축자재 쪽에 매출 비중이 40% 되는 회사입니다. 또 최근에 회사가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345억 정도가 올해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재무 내용도 상당히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금융비용 감소하면 실적이 꽤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자산 매각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거의 800원 정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사는 충분히 8,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관련 종목들은 중소형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현금 흐름표를 필히 보시라고 그랬었죠. 영보학이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 활동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투자는 이 회사가 투자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투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작가 자체는 일단은 마이너스 나온 게 좋다고 그랬었죠. 현금 흐름표도 양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하학종 중에 중소형 종목들은 중소형 종목 진양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실적 증가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경기가 무관하게 증가되는 종목이고 회사도 바닥재를 만드는 회사죠. PVC 바닥재를 만드는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산업 자체가 안정이고 또 사업성 수지 제품을 원재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회사는 특징은 배당 성향이 50%입니다. 즉 벌어들인 이익의 50%를 배당을 한다는 거죠. 3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수준이고 현재 가격 기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정도 나온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고 이 종목도 현금 흐름표상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 그다음에 투자 재무활동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 게 제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재무활동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차익금을 상환할 정도로 재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건실하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실적이 괜찮은 업종을 좀 점검해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워런 버핏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는 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손실을 보더라도 안전하게 탈출할 종목만을 골라서 투자하라. 자, 요즘 내추럴 엔터텍 팔려고도 팔지가 않죠. 이미 제가 내추럴 엔터텍과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3월 12일 날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종목입니다. 보니까 내추럴 엔터텍이 세 번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왜 그러냐. 너무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성장성만을 추구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담보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빠져도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춥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드시고 지나치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증권주 2분기 실적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내일 이 시간 오전장에 다시 얘기하죠. 고맙습니다.